안녕하세요. 소피아 선생님입니다. 자, 본격적인 레벨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지필 시험 보기 전날, 바로 전날 아이들과 마지막 점검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대부분의 원들의 지필 시험은 대략 60분에서 80분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필 시험의 시간 배분인데요. 라이팅 시간을 제일 마지막으로 20분 정도로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시험 전날에 리마인드를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20분 정도 남았으면 리딩 파트의 문제를 다 못 풀었을지라도 라이팅으로 넘어가서 라이팅 쓰기를 시작해 주기를 기억시켜 주세요. 그리고 어떤 원들은 엑스트라 타임을 허락을 하는 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하는 선생님들이 시간이 부족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조금 더 여유 시간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다 풀지 못했는데 시간이 끝났다고 무조건 끝내고 나오는 아이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시간이 부족하면은 선생님께 시간을 더 써도 되는지 허락을 받고, 시간을 주어지는 경우에는 끝까지 완성을 하고 나올 수 있도록 리마인드 해주시길 바랍니다. 리딩 파트의 경우는요, 집에서 문제집을 한 번쯤 풀어보고 갈 수 있는데요. 지문 하나당 7분에서 10분 정도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드리자면 브릭스 리딩 같은 경우에 7분, 지문 하나에 문제가 약 5개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7분 정도를 잡으시는 게 좋고요. 여타의 다른 문제집 같은 경우 보캐블러리나 그래머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서 지문 하나당 10개 정도의 문제가 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0분 정도를 잡고 연습을 시켜주시면 지문이 보통 4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40분 정도로 시간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래머와 라이팅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아이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시제 일치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아이들에게 짚어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시제 일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과거형에 있어서 과거 동사를 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 동사를 만들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ed를 붙여서 과거 동사를 만드는 경우인데, 불규칙 동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teach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쉽게 teached라고 ed를 그냥 붙여서 쓰거나 말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teach의 과거형은 taught라는 불규칙으로 변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간단하게 필수적으로 나오는 불규칙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과 한번 쭉 훑어보고 넘어간다면 그 다음날 시험장에서 기억을 분명히 해낼 수 있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불규칙 동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아이한테 이제 와서 하루 전날에 그 리스트를 보고 외우게 하고 가르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요, 현재형에 있어서 현재형 3인칭 단수 she, he, it 같은 경우에는 현재형에서 동사 뒤에 s를 붙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I eat 지만 she eats가 되죠. 그 s 붙이는 게 정말 쉽고 누구나 읽으면 아는 거지만 내가 막상 쓰려고 할 때는 잘 틀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기를 시켜주시면 그래머 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고요. 라이팅에 있어서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전치사도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on, in, at 예를 들면 on the weekend를 아이들이 많이 실수를 해요. in the weekend라고 쓰기도 하고 at the weekend라고 쓰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짚어주시고요. at home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고 쉬운 전치사인대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그래머 책에 보면은 전치사 파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이렇게 아이들과 훑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팅에서 글을 다 쓰고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감점의 요인이 되는데, 이거는 아이들이 한 번만 더 리뷰를 하고 읽어본다거나 내가 신경을 쓰면은 실수하지 않고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마디만 해주어서 아이들에게 기억하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팅의 모든 문장에 처음 시작할 때는 capital letter,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은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머 부분이 정리가 간략하게 되면은 우리 라이팅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토픽을 정해서 어떻게 써나갈지가 또 고민이 되실 텐데요. 목표하시는 원의 에세이 유형을 이제는 대부분의 대략적으로 정보가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 알아보시고 그 포맷에 대해서 아이에게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주고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라이팅 수업을 통해서 내가 글을 많이 써본 아이들이라면 집에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토픽을 가지고 내가 생각해 놓은 아이디어를 형식에 맞춰서 구두로 한번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일리언이 우리 학교에 방문을 했어. 자, 5 paragraph 에세이는 어떤 식으로 써볼까? 그러면은 아이가 첫째 나는 친구랑 놀 거고요. 둘째 우리 학교를 구경시켜 줄 거고요. 셋째 도서관을 데려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말로 해보면서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의 경우에 이걸 어떻게 풀었을 거야? 그랬을 경우에 에일리언이 왔는데 갑자기 에일리언이 사고를 쳐서 그 사고를 내가 정리하고 수습하느라 힘든 내용을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엄마와 여러 가지 토픽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포맷도 정리가 되고 내 아이디어도 한번 정리하는 연습이 될 것입니다. 평소에 라이팅 수업을 듣지 않았다거나 평소에 라이팅 훈련이 많이 되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다양한 토픽으로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토픽을 정해서 브레인스토밍, 아웃라인, 글 한 편까지 써보는 것을 하나의 글이라도 해보고 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막상 시험장에 갔을 때 토픽이 주어졌는데 내가 글을 쓰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자신감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글을 한 편 완성을 해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필 시험의 영역별로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드렸고요. 마인드 세팅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여러 번 쳐봤으면 경험이 있고 마인드가 컨트롤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첫 시험일 수 있잖아요. 어머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어머님들이 이 시험 보면 큰 이벤트를 걸고 보상으로서 시험을 본 결과로 이 보상을 해줄게 라는 조건을 걸고 시험을 보러 데려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너무 큰 이벤트, 예를 들면 친구와 함께 시험을 보고 그 친구와 함께 끝나자마자 키즈 카페에 가서 놀자라고 얘기를 해놓으면 우리 아이들은 시험 보는 내내 키즈 카페 가서 노는 생각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상을 거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고 보상도 어쩔 때는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너무 큰 이벤트로 아이들을 흥분시키는 것은 금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적절하게 조화롭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원을 시험 신청에 성공을 하셔서 스케줄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제일 원하시는 원을 마지막에 날짜를 배정을 해 놓으신 경우가 많을 텐데요. 앞에 원들의 시험을 보면서 아이가 지치고 시험에 지겨워져서 마지막에 정작 내가 원하는 원에서 실력 발휘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연습으로 보는 원의 시험을 보러 갈 경우에는 아이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번의 원의 시험을 보면서 연습과 훈련이 된 후에 마지막 시험에서 실력 발휘를 하여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팁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